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유가가 드디어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는 거의 11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차를 끌고 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이제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다 정말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더 격화되는 모습이고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이 그동안 긴축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마저 좀 주춤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시장을 공포감으로 몰고 있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지수로 불리는 그런 CNN에서 발표한 지수도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로, 그 공포가 최고치로 그런 지수를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와 코스닥은 1.6%나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그 덕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오르면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꿈틀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0.16% 올랐습니다. 2703포인트로 끝났고요. 아침 오전 한때 좀 마이너스의 건에 있었지만 개인이 적극적으로 4,200억이나 사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지수 대비 이제 등락 종목으로 봤을 때 우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56개가 상승하고 하락 종목이 250개, 즉 상당히 심리가 좋았다, 투심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이후에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좀 보이고 있는, 사실 1월만 해도 역대 거의 금액으로 거의 2조 5천억, 한때 제가 데일리 시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금융위기 때보다 더 코스닥을 던진 모습, 사실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투심이 오스템 임플란트나 에코프로비엠의 행령,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아마 코스닥을 좀 회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회피 물량이 좀 나가고 정말 이제 코스닥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싸졌다, 이런 논리로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MSCI, 즉 러시아가 MSCI 인덱스에서 퇴출되면은 반사 이익으로 코스피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뉴스고요. 연준이 3월 금리 50bp 인상 확률, 이거 사실 시간 더 걸리는 거죠. 이게 더 아마 시장을 반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았다는 거는 여전히 정세가 불안한 것들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거의 더블 바닥을 원했었는데 3중 바닥을 하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거의 900선에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때, 그리고 이때, 특히 이때 마지막 3중 바닥, 지금 과거로 되돌리면 3중 바닥이라고 칠 수 있는데요. 대략 매수가 한 2,700억 정도 들어오는 날인데 천천히 바닥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푸틴이 이야기한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하나,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쵸? 125달러까지 그 외국계 IB에서 막 이제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전략 비축 방출하고 있고, 근데 효과가 거의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합쳐서 업종별 시세를 보면은요, 그쵸? 식품, 그리고 독립전력 생산, 에너지, 석유, 가스, 에너지 장비, 조선업종, 비철금속, 전부 다 원자재 관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국방, 상위 탑10 종목들을 보면은요, 거의 상품과 관련된 거나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과 항공 같은 경우에는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군비 경쟁 가속화, 이런 걸로 따른 그런 경량화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된 기업이 부각되면서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2022년만 봤었을 때 그 커머디티 상품 쪽에 프라이스 오른 가격인데 거의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쵸? 기존에 문제가 됐던 인플레이션, 미국의 지난달 1월에 CPI도 7.5%, 이거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긴축을 계속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작년 12월 말부터 공포에 떨었는데요. 이런 나머지 식료품, 상품 선물 가격 봐죠.
오르다 보니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압박을 또다시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장에 문제가 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소강 국면으로 4월 안에 가면서 진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이 될지 상당히 지켜봐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체크 뉴스, 중요한 뉴스들을 좀 제목만 하이라이트만 뽑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렌트유 거의 $110 지금 돌파를 선물 시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뽀개기, 그죠? 제가 이제 거의 한 올해 상반기 한 5월, 6월까지 뽀개기 시리즈 올릴 건데, 오늘은 반도체 뭐 펜리스, 비메모리 이런 거 올렸었는데,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설비 투자액 상당하다. 반도체는 결국엔 캐펙스죠. 캐펙스 투자. 이건 상당히 메모리 이런 쪽이고요. 비메모리 쪽에서 TSMC가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따라잡을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 노드 스트림 2라고 하는 이 직원 전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도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안 보신 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바이든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유가가 오르면서 세일가스도 다시 상당히 팔고 싶었는데 팔기 시작하기 한 것 같고요. 에너지가 올라도 견딜 거 뭐 이런 제목이 있는데, 무기쟁국 뭐 이런 응답자 산성했고, 미국인들의 지지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최근에 사실 바이든이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까봐 지지율을 계속 역대급으로 낮아지고 있었는데, 그죠? 2년차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아이러니, 그죠? 뭐 아이러니가 아니죠. 과거에도 항상 이랬던 거를 기억하면은 바이든이 원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측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주와 맥주도 오른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 때 계속 집에서 혼술도 상당히 늘어났을 텐데요. 이 오비 맥주 파리 출고가 7.7%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음식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플레이션 정말 계속 임금만 안 오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혼란이 이어진다. 우리 시장은 올랐지만 일본 시장은 빠졌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만,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서 전기차 이런 쪽 성장주들이 오랜만에 불을 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시장이 좀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3월 2일 시장이 보여줬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3주 시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결국엔 보시다시피 유럽의 탈러시아 방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푸틴의 핵 이런 영상도 올리면서 러시아의 그런 어떤 천연가스라든지 노드스트림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러시아향 그런 에너지 의존도가 유럽 쪽이 높았고, 독일이 노드스트림을 통해서 상당히 그런 남유럽까지 그리고 서유럽까지 이렇게 공급 역할, 허브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 상당히 위험하다. 러시아 계속 이렇게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지나친 러시아향 의존도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수혜는 결국 누가 가져갈까요? 셰일가스. 미국은 에너지 소비국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생산을 에너지를 많이 한다면은 미국도 셰일가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는 더 호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오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친환경 하는 그런 그린 산업, 이런 성장 모멘텀이, 미국이 사실 바이든의 그린 정책 부양차, 이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인해서 처음에 4조 달러를 막 제시했던 것들을 금액이 지금 엄청나게 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는데, 유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천연 자원들, 전기차, 신재생, 풍력, 우리 시장에서 오늘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른 이유가 결국 이런 미국의 다시 경기 부양 기대감, 특히 그린 정책 부양책 기대감을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 지지율 상승까지, 알파까지 얻는 중간 선거까지 민주당이 다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자, 오늘 우리 시장 방위, LPG, 정유, 아까 섹터별로 봤지만 밀 생산량 급감, 그죠? 무려 수산물 대체재, 뭐 연어도 지금 이제 수입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식료품 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다. 근데 이게 진짜 테마성으로 단기성으로 움직였지,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이 리오프닝주에서, 그죠? 리오프닝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 유상증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면 매매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알파 저의 생각 그냥 연준은 정말 긴축 강도를 늦출 것인가, 연내 1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100bp로 50bp라 하향됐다는데요. 그럼 이번 4번이잖아요. 4번. 이거 원래 6번, 그쵸? 7번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를 4번. 이렇게 되면 QT 할 수 있을까요? QT 올해 그러면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지나친 공포감, 긴축의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한번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 연준 파월의 의장 그리고 3월 17일에 있을 FOMC의 의견 금리 인상을 처음 시행할 텐데요. 50bp는 아마 물 건너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25bp 올리면서 연준의 정책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상당히 중요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월 2일 시장 그래도 양시장 특히 코스닥 많이 올라서 오늘 기분이 좋았던 3월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반도체 뽀개기 안 보신 분 꼭 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시리즈로 가열차게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해주시면 좋고요. 추천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